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네덜란드 교환학생 한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미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영어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정말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듣고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 전화 영어도 하고 막 외국인 버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여하면서 진짜 나름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을 가서 채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그건 저의 오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게끔 100%, 120% 채워놓고 거기 가서 이제 실전에서 써야 하는 건데 이제 부족하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데 제가 유럽 학교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나만 못한다는 생각에 또 주눅이 들어서 말이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영어가 잘 안 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영어를 정말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 만난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영어 공부는 꼭 많이 하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이런 역사나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나가면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즉 한국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게 그런 분야의 얘기들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역사 무식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창피한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국전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반의 유일한 한국인이었으니까 이제 저한테 당연히 물으셨겠죠? 너가 한국전쟁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겠니?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저는 한국전쟁을 한국어로도 그렇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영어로 설명하라고 하시니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어버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인 제가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답을 잘 못한 게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정말. 반대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만약에 대만 친구한테 대만과 중국 사이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니?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친구가 막 대답을 잘 못하거나 잘 모르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전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내가 한국인으로서 좀 알아야 될 건 알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름 거기서 막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사 공부도 돌아와서 바로 했어요. 그때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다른 나라의 다양한 배경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가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국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국적,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좀 미안하잖아요. 좀 예의상이라도. 반대로 생각해도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은 저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남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뭐 이런 시덥잖은 얘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와중에 뭐 나 BTS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뭐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친밀감이 확 들잖아요. 친해지고 싶고 이 친구 뭘 좀 아네? 이렇게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사귀기에도 그런 조금씩 다른 나라의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놓는 게 거기 가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미드나 다른 나라의 그런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는 게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 봤던 편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나도 되게 좋아한다고 막 그렇지 너무 웃겨 막 챈들러 너무 웃겨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막 제 옆에 있던 대만 친구는 K-드라마만 보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겉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프렌즈는 그냥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렌즈는 꼭 보셔야 되고 모던 패밀리, 위기의 주부들, 워킹데드, 빅뱅 이론 이런 유명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취향에 맞는 거 한두 개라도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얘기가 뭐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말문이 트이고 이렇게 계속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막 대화를 주도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이렇게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뭐 할 말도 없으니 이거는 뭐 교환학생은 왜 간 건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면은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뭐 문화 얘기하면 좋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저한테 기생충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들도 똑같겠죠.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뭐 딱히 할 말 없고 최근에 한국 영화? 기생충?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물어봤을 거잖아요. 진짜 그때 교수님도 저한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쉬는 시간에 자기 서울 가봤다고 기생충도 봤다고 실제로 기생충의 그런 빈부격차가 진짜 한국에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도 꼭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글로벌한 영화도 꼭 보고 가셔야지 거기서 죄송한데 저 기생충 안 봐가지고 이러면 갑분싸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를 다방면으로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가장 뼈저리게 후회했던 것들이 딱 요 3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모쪼록 다들 재밌는 교환학생 생활 하시고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